들어가서 뭐 의식적으로 들어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동 인구도 많았지만 정주하는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한때 1만 2천 명의 인구에 군청사까지 있었던 승주군이지만 1995년 춘천시와 통합되면서 군은 읍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여기가 군청, 여기서 본청 청사겠네요. 옆에는 의료동. 예전 군청사로 사용되던 건물은 군청 이전 이후 한 대학의 캠퍼스로 쓰이다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군청사가 이전하고 도시가 쇠락하면서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청사 주변으로 조성된 주택가에 하나둘 빈집이 늘기 시작해 지금은 사람 사는 집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아, 여기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엄청 붙어 있는데. 떠나는 사람만 있을 뿐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마을. 사람이 떠나간 건물은 현재 폐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11,000명이던 승주읍의 인구는 작년 기준 2,268명으로 80%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2,650 정도 됐었거든요. 얼마 전에 2,400몇 명으로 지금 그만큼 또 떨어졌어요. 노인화되어 있으니까 노인분들은 어르신들은 세상을 드시게 되고 여기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성주읍에 출생 신고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동 한 명, 어린아이 한 명, 그리고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출생 신고를 못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순천시는 지방소멸 위기인 승주읍 일대를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2013년도에 지방 소멸을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지방 소멸 기금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에 300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학생과 이것을 거래한 바이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 인구가 무려 700명 이상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도 2,300명한테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순천시의 계획. 지방의 인구 감소는 비단 승주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사이 인천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만 인구가 늘었을 뿐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3만 7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8월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영월이지만 영월 시내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운영하기가 힘드시죠?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영월 버스터미널은 영월과 외지를 잇는 중요 교통시설이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터미널은 승객들의 매표 수수료와 상가 임대가 주 수입원입니다. 최근 승객들이 줄면서 영월 버스터미널은 매표소부터 없앴습니다. 여기가 대표님, 전부 다 매표소 없어지면 키로수가 좀 늘어나네요. 네, 지금 매표를 할 입장이 안 돼가지고 기업수를 저희 직원들이 항상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안내를 터미널 이용객이 줄자 전국 15개 지역을 하루 121회를 오가던 버스 노선도 이제는 10개 지역 41회로 줄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 갑자기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저희는 뭐 인지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면 같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됐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 평균 500명이 넘던 승객은
현재 일평균 178명으로 급감. 6년 사이 승객이 65%나 줄면서 회사는 터미널 폐쇄를 고려 중입니다. 수익이 계속 감소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이 이제 뭐 개인 기업이 다하면서 공적인 사업이니까 그거를 뭐 지자체나 아니면 그쪽에서 결국은 이제 공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터미널이 없어진다면 버스를 타고 주변 읍면과 영월군을 오가던 주민들의 불편도 커집니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버스 기다리세요? 네, 그럼 볼리보러 오신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 어디 괜찮으세요? 터미널이 없어진대요, 이제. 없어진다고 왜? 왜 사람이 없어서 경영이 안 된대요. 경영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거리를 낄 수도 없죠. 저는 뭐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주변 읍면의 경우 버스를 타고 영월까지 나와 시간을 이용합니다. 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말도 안 돼. 시내버스가 그래도 있어야지 또 병원에 왔다가 들릴 수도 있지. 터미널이 없어지면 완전 시간이 죽지. 터미널이 안 되는 과정이 어디 가든 안 되지. 거기 있어야지. 주민들의 불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읍내외 외곽에 그리고 이제 영월 주변에 있는 읍단이 그런 데에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많죠. 그 소외적이죠, 오히려. 근데 이제 터미널까지 없으면 아예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메트로 못 본다고 봐야죠,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터미널 이용객 감소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1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송탄 버스 터미널은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잘돼 있네요.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 하루 평균 1,200명이 넘는 승객이 오간다는 송탄 버스 터미널. 하지만 최근 들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0에서 한 200명 정도고요. 그 출근 시간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의 통합 이후 평택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지만 터미널이 있는 신장 이동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구도심이던 송탄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터미널 이용객이 줄자 문을 닫은 버스 터미널. 평택시는 기존 터미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노선을 대폭 줄이고 매표소 대신 무인 발권기를 놓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1초 기다리면 성공. 매주로요? 지금 터미널이 없어서 불편하신 적 없어요? 좀 많이 불편하죠. 네, 서울도 자주 다니고 하는데 없어져가지고. 아버님 지금 표 살 때 저는 못해요. 어때요? 저는 못해 그런 것까지 할 줄을 못하고요. 네, 저는 별로까지 저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 못하세요. 그럼 이제 나가실 때 우리는 젊은 사람은 50대도 잘하기 힘든데 외국 사람은 더더구나 못하는 거죠. 왜냐면 한글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리고 저 사용 방법을 아예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그럼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옆에 사람들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어디 저럴 수 없는 저런 데가 어디냐고. 이용객 부족으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은 터미널은 2018년 이후 전국 36곳. 시민들의 불편도 커져갑니다. 인구 소멸 공용화가 심각한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민간이 더 이상 이제 사업할 수 없는 이제 한계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터미널은 사실 그 지역 주민들에도 반드시 필요하면 최소한 국가가 지방의 터미널을 공용화하는 데 대한 국고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 지방에서 체감하는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서울, 경기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대도시 부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이자 인구 327만의 도시인 부산.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부산 가야동 한복판에 3년째 버려진 공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김은희 씨의 옛 직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 데는 지금 중앙인가요? 네, 여기 중앙에 전부 다. 예, 전부 다였고 7층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이 있었고. 애초 이 자리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가야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판매 사원으로 일했던 김은희 씨는 가야점의 갑작스런 폐점과 함께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방에서 가장 큰 마트였던 홈플러스는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일까? 영업이 잘 안 됐나요? 아니요. 여기는 전국의 매출 5위권 안에 들었던 매장이거든요. 일 매출이 2억 정도,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는 5억 이상,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를 하게 되면 10억 이상씩 나왔던 그런 매장이었어요. 근데 왜 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회사는 제대로 된 땅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좀 거의 정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차에 돈이 들 때 MBK는 먼저 팔게 된 거죠. 2015년 사모펀드 MBK는 7조 2천억 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이후 부동산 가치가 있는 매장을 폐점하고 땅을 매각하면서 유통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직원들은 주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시청으로 늘 찾아다니고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저희가 뭐 항의서 같은 것도 보내고 이러면서 홈플러스에 관심을 좀 갖게 해달라. 좀 제발 관심을 가지고 저희 문제를 해결을 좀 해라. 이렇게 문을 계속 닫는데 그냥 놔두고 볼 것인가. 직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회사는 새로 지어질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킨 후 예전 직원들을 부르겠다 약속했지만 공사는 3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가야점이 폐점한 이후 부산에서만 3곳의 홈플러스가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홈플러스 매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3곳에 달합니다. 홈플러스 가야점 폐점 이후 김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홈플러스 매장으로 출근 중입니다. 새 직장을 찾고 싶어도 부산에서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애가 3명인데 큰애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엄마 옆에서 이제 또 조금 일자리를 찾아서 있었는데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뭐 일자리도 뭐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아들 역시도 부산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는 진짜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서울 쪽으로 대학을 선택해서 갔고. 전문가들 역시 부산의 고용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합니다. 그 2023년도 부산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로 나타나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부산은 경제활동 참가율뿐 아니라 고용률 역시 57.7%로 전국 광역시대 중 가장 낮습니다. 부산의 산업구조 자체가 이 서비스 산업과 중소영세사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고용 여건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로 인해서 고용 여건은 타 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부울경을 떠나는 청년의 수는 타 지역과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관광과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는 부산에서 유일한 100대 기업이었던 르노코리아가 그 자리를 내놓으면서 부산의 100대 기업은 이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몇 개 남지 않은 부산의 향토 기업들 중에는 부산 밖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좀 했었거든요. 당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 거절하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공장 부지 근처로 10년 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진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회사 측은 부산을 떠나 충남 당진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연매출 7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공장이 부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과 협력업체들의 아쉬움은 큽니다. 그 위로 되겠어요. 그 옆에 주위에 다 그 작업하는 공장들이 다 같이 나가니까. 협력업체죠. 전사 바꾸는 거죠. 훈련업체도 다 같이 가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계속.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산에서 기업의 유출은 곧 일자리의 유출을 뜻합니다. 이제 도심 안에 제철과 같은 이런 공정의 공장이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시에서도 뭐 대체할 부지라거나 이런 것들의 노력을 좀 전폭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YK 스틸이 떠나가면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도심 공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부산의 젊은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정 씨는 내년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삼성전기 딱 하나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대기업 쪽 갈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순수적으로 그런 중견기업 부산만큼 기업 같은 것들 때문에 거의 부산에 지원할 때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없죠. 특히 저 공대는 진짜 없다고 봐요. 대부분은 저 경기도 쪽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부산에서 전공을 살릴 만한 회사를 찾지 못한 정 씨는 울산이나 서울, 경기 쪽 회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공학 계열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나 통신 전공자들의 수도권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이 공학 계열 이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이 4차 산업革命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이 80%가 이 수도권 기업이고 이 비수도권 기업은 불과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졸업한 젊은이들은 왜 부산을 떠나야만 했을까? 올해 30살인 김다혜 씨는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부산에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나 관련된 일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그때는 조금 젊은 도전 정신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올라갔었어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던 김 씨는 서울 생활에 만족했지만 2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지내는 게 조금 많이 박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연봉에 비해서 많이 더 오르는 집값? 뭐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희는 참 부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보면 부산은 살기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고향인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김 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과 새로운 직장은 경기도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산업군이 반도체 관련된 쪽인데 그런 산업군이 다 경기도 쪽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쪽으로 올라간 게 크고, 남자친구랑 저랑 계속 얘기하는 게 부산에 자리가 있으면 진짜 내려오고 싶다.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꼭 다시 부산에 내려오자 이런 말을 항상 하거든요.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해서는 사실은 열악하죠. 왜냐하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르노나 이런 수습 전에는 고춧가루도 한 달만 괜찮아야 돼. 그러면 400만 원. 수습 전에 한 300원 하더라고 했거든. 가다예? 나와. 얼른 가게. 전화 들고 와.